자, 수열의 극한의 두 번째 단원입니다.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사입니다. 자, 수열에서 극한 문제에서 등장하는 친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주 포인트는 등비 수열입니다. 등비 수열, 이런 친구들죠. 등비 수열, AN은 AR의 N-1, 요 친구, 요 수열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요 수열이, 등비 수열이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모양을 이용할 텐데, 여기 포인트는 누구냐면 여기 공비야, 공비. 요 공비 너가 범위에 따라서 요 친구의 범위에 따라서 이 친구가 이 전체 수열이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우리 찾을 수가 있어. 그래서 등비 수열은 뒤에 단원에서 보면 급수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등비 급수가 나옵니다. 등비 급수가. 그래서 등비 수열이 거의 여기 1단원의 모든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등비 수열에 대한 형태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인데, 등비 수열에서 해서 꼭 ARN-1이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지수함수 모양 있죠. 지수함수 모양. R의 N제곱. 요 친구가 공비 R의 범위에 따라서 수렴 또는 발산을 하게 된대.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진짜 등비수열 있지. 찐 등비수열 AR의 N-1도 조건이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수직선 한 개 그려줄게요. 수직선 한 개 쫙 그려가지고 기준되는 게 마이너스 1하고 1 기준으로 해가지고 1보다 큰 경우에는 너 어디로 갈 거니? 등비수열 너 어디로 갈 거니? 그리고 1일 때 너 어디로 갈 거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디로 갈 거니? 마이너스 1일 때 너 어디로 갈 거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어디로 갈 거니? 이런 형태로 나눠 볼게요. 첫 번째, 1보다 큰 경우입니다. 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너 어디로 갈 거니? 라고 물어볼 건데, 일단 우리 R의 N제곱을, 우리 리미트 N을 보내볼게요.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가 어디로 갈 거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1보다 큰 친구 중에 아무거나 뭐 2를 볼게요. 2를 보자. 하면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2의 n제곱이죠. 2의 n제곱은 어디로 가?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산하죠. 아, 발산하구나. 1보다 크면 이 수열은 발산합니다. 그리고 1일 때 보자. 1일 때는 R이 1일 때입니다. R이 1일 때는 어떤 경우야?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1의 n제곱이죠. 1의 n제곱은 어떤 경우든 무조건 어디로 가? 1로 수렴하게 되겠죠. 1로 수렴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뭐 아무거나 2분의 1을 넣어볼게요. 2분의 1을. 하면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2분의 1의 n제곱이죠. 이 친구는 어디로 가? 이 친구는 우리가 그려보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0으로 수렴합니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보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1의 n제곱. 얘가 어디로 갔죠? 얘는 발산했죠. 진동으로 발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도 뭐야? 얘도 발산하겠죠. 그래서 묻는 게 뭐냐면 수렴 조건을 묻습니다. 수렴 조건. 너 수렴할 때는 어떤 조건에 수렴하고 있니? 발사는 물어볼 수가 없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물어볼 수가 없고, 수렴 조건에 의해서 그 수렴 값을 구할 때는 수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언제 있어? 0으로 수렴할 때랑 1로 수렴할 때. 즉, 범위가 요 범위와 요 범위지. 즉,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 이하일 때 이 R의 N제곱이라는 친구는 이 등비수열은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AR의 N-1이라는 친구. 이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모양이죠. 이 친구는 얘 그대로 따라갑니다. 얘 그대로 따라가는데 추가되는 게 있어. A가 0일 때입니다. 여기 A가 앞에 달라붙는 이 친구가 0이면 뒤에하고 상관없겠죠. 뒤에 이 친구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래 범위랑 상관없이 무조건 0으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앞에 A가 0일 때가 추가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뭐 이런 거, 요 범위죠. 그냥 볼까? 4분의 3이죠?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요는 어때? 발산하죠.
얘는 루트 2죠? 얘도 발산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얘는 0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값 존재하면 극한 구하래. 자, 우리 리미트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 분모 기준이야. 무조건 분모 기준입니다. 자, 앞에 우리 극한값 할 때도 분모 기준이었는데 얘도 분모 기준으로 볼 겁니다. 분모 기준으로. 자, 그 분모에 뭘 나눠? 지금 3의 n제곱이고 3의 n제곱, 2의 n제곱, 2의 n제곱 모조리 다 얘들은 다 발산합니다.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 발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에 밑이 단순히 밑이 제일 큰 친구 있죠. 분모의 밑이 제일 큰 친구로 아래 위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3의 n제곱, 3의 n제곱, 3의 n제곱 나눠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1되고 3분의 2의 n제곱이 되고 1되고 3분의 2의 n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서 얘는 어디로? 1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얘도 뭘로? 5의 n제곱, 5의 n제곱, 5의 n제곱, 5의 n제곱 나눠줄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는 1, 그 다음에 5분의 1의 n제곱, 그 다음에 얘는 앞에 요 쪼개죠? 요렇게 쪼갭니다. 쪼갰을 때 2 곱하기 5분의 2의 n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너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0으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있을 때는 끄집어냅니다. 밑이 큰 친구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한 번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2가 아닙니다. 얘는 4의 n제곱이야. 4의 n제곱 됩니다. 그럼 4의 n으로 끄집어내. 그럼 1이 되고, 그 다음에 4분의 3의 n제곱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근데 얘는 발산하죠. 그래서 얘는 뭐 한다? 발산하게 되겠죠. 자, 다음 수렴 조건. 자, 수렴 조건입니다. 수렴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마이너스 1, 1 이렇게 되고 a가 있으면 a가 0 플러스 알파가 붙죠. 자, 얘는 a가 없죠.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하고 x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부동식의 연립이니까 이렇게 두 개를 풀겠죠. 첫 번째 1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이렇게 마이너스 1보다 크겠죠. x제곱 플러스 x 넘어가면 플러스 2고 0보다 크죠. 0보다 큽니다. 자, 이 친구는 보면 판별식을 보면 음수 나옵니다. 자, 일단 먼저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겠죠. 4분의 1 플러스 4분의 7 이렇게 되는 건 알겠죠? 여기 0보다 크죠?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7이니까 얘는 x가 뭐야? 모든 실수에 다 성공하죠. x가 어떤 수가 들어가든 간에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럼 얘는 무조건 모든 실수죠. 1번에서는 모든 실수 나왔습니다. 2번은 x제곱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제곱 x 0 이렇게 돼서 x 플러스 1이 0이하고 얘는 마이너스 1하고 0이죠. 마이너스 1하고 요 0 사이에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요래 들어오면 뭐가 된다? 수렴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2번은 앞에 a가 있죠. x 빼기 2가 0 될 때 or 그 다음에 x 빼기 3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겠죠. 그럼 x는 2 or x 양쪽에 3을 더해주면 4가 되고 3을 더해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요 들어가죠. 그냥 등호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 범위는 이렇게 나온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요 R의 n제곱을 포함한 친구입니다. R의 n제곱. 자, 요것도 부정의 R의 범위에 따라서 틀려지겠죠. R의 범위에 따라 틀려집니다. 그럼 이것도 갈라봐. 이걸 가르면 마이너스 1이 있고 1이 있고 요렇게 갈라질 겁니다. 그러면 먼저 R의 n제곱 R의 위로 나눠볼까? R의 n제곱 나눠볼게요. 하면 모양을 좀 바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R분의 1의 n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의 극한값부터 구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R이 n제곱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R이 1보다 클 때, 자, R이 1보다 클 때를 볼게요. 요때는 지금 여기 뭐 2를 한번 넣어볼까? 자, 2 넣으면 1 플러스 2분의 1의 n제곱 플러스 1을 뭐 친다?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치면 얘는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어디로 간다? 얘는 1로 수렴하겠죠. R이 1보다 클 때는 1로 수렴하겠죠. 그리고 요쪽 먼저 볼게요.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볼까?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의 n 거듭제곱이 그 다음에 1이죠. 얘는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얘도 1로 수렴합니다. 즉 마이너스 1이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는 1로 수렴합니다. 1로 수렴하고, 자 그 다음에 네, 요 중간에 1일 때는 볼게요. 1일 때 r이 1일 때, 자 r이 1이면 여기 r이 1 들어가죠. 1 들어가면 1분의 n이죠. 1 더하기 1의 n제곱 분의 1이니까 얘는 어디로? 2분의 1로 수렴하죠.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2분의 1로.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을 때, 자 마이너스 1하고 여기 1 사이에 있을 때는 아래 내가 2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2분의 1을 넣으면 1 플러스 여기 2분의 1에 1분의 1이니까 2의 n제곱이죠. 2의 n제곱이고 분의 1이죠. 이 친구를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내면 얘 밑 어디로 가? 얘들은 다 무한대로 가죠. 무한대분의 숫자꼴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자 정리해보면, 자 r이 1보다 크고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1로 수렴하겠죠. 1로 수렴합니다. 그럼 즉 요게 절대값 r이죠. 절대값 r이 1보다 클 때겠죠. 절대값 r이 1보다 크면 1로 수렴하고 r이 1일 때는 어디로? 2분의 1로 수렴하죠. 2분의 1로 수렴합니다. 2분의 1로. 그 다음에 절대값 r이 1보다 작으면 여기 마이너스 1하고 r 사이에 있는 거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세 가지의 수렴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극한인데, 야, 요거는 우리가 점화식 할 때, 자,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즉, an 플러스 1이 pan 플러스 q라는 모양. 요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점화식 3번 꼴입니다. 점화식 3번 꼴이 요런 모양이 나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직접 an을 구하는 겁니다. 직접 일반항을 구합니다. 직접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그 일반항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열의 극한에 대해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이 방법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공식이야. 세 번째 방법은 공식으로 우리가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일반항 이용하기는 우리가 점화식, 우리 수원할 때 점화식 3번을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해해야지 좀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우선 예를 들어서 첫째 항이 1이었고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하면 an 플러스 1은 3분의 2 an 플러스 1에서 an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풀었죠? 이렇게 풀었습니다. 빼기 알파. 이렇게 해서 an 플러스 1에서 빼기 알파를 하고, 그 다음에 an에서도 빼기 알파를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똑같이 n번째 항에서도 r만큼 빼주고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도 r만큼 빼줘. 그런데 내가 원하는 식은 요 식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3분의 2에 an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좀 만들어 줄게요. 숫자를 좀 만들어 주는 겁니다. 3분의 1을 이렇게 하면 3분의 2 an이 되고 뒤에 이렇게 정리하면 3분의 2 알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항만 있으니까 an 플러스 1항이고 이 친구 넘어올게요. 알파 넘어올게요.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an 플러스 1항은 3분의 2 an이 되고 얘는 얼마나 되죠? 플러스 3분의 1 알파가 되겠죠. 자, 뒤에 이제 플러스 1하고 얘하고 똑같아지면 모양이 얘랑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3분의 1 알파가 1이 되고 알파는 3이 됩니다. 알파는 3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파가 3이 됐대. 그럼 알파 대신에 여기 3을 넣을게요. 3을 넣으면 요 모양에서 an 플러스 1에서 빼기 3이 되고 3분의 2에 an 빼기 3 요리 될 겁니다. 자, 모양 자체가 어떤 수열이 되냐면 등비수열 모양이 됩니다. 등비수열 모양. 자, 등비수열 모양이죠. 그럼 등비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건데,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잠깐 치환할게요. an 빼기 3이란 친구들을 bn으로 잠깐 치환할게요. 잠깐 치환합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bn 플러스 1이 되겠죠. bn 플러스 1. n번째 항이 an에서 3을 뺀 거라면 n 플러스 1항, 그 다음 항은 얘가 되는 거죠. 그 다음 항. 즉 내가 bn을 치환했기 때문에 bn 플러스 1이 되겠죠. bn 플러스 1이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분의 2의 bn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일반항 구합니다. bn이란 일반항은 b1 곱하기 3분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n-1이겠죠. 자, 그럼 잠깐 치환했던 걸 다시 돌릴게요. 자, bn이란 친구가 an 빼기 3이니까 an 빼기 3이 되는 거고, b1이라는 거는 여기 1 넣고 1 넣을게요. 하면 a1 빼기 3이 b1이 되니까 a1은 1이었죠. 하면 b1은 빼기 2가 되겠죠. 빼기 2 곱하기 3분의 2의 n-1제곱 되고, an은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의 n-1 플러스 3이 되겠죠. 이 친구를 뭘 보내? 이 친구를 내가 앞에 리미트, 아이고야. 자,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얘들은 어디로 가죠? 얘는 0으로 가죠, 어차피. 3분의 2 때문에 0으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한값은 3이다. 이 친구는, 자, 리미트 n을 내가 무한대로 보냈을 때 an의 극한값은 3이다. 요렇게 우리가 극한값을 직접 일반항을 구해가지고 극한값을 구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수열의 거의, 근데 일반 방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점화식이기 때문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자, 2번 방법을 거의 사용합니다.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이용할 겁니다. 자, 다시. 자, an 플러스 1이 3분의 2 an 플러스 1이었죠. 자, 여기서 양변에 뭘 칠 거냐면, 양변에 리미트를 칠 거야. 양변에 리미트 n을 이렇게 무한대로 치고, 여기도 리미트 n을 이렇게 무한대로 칩니다. 자, 칩니다. 자, 그러면 좀 잘게 쪼갤게요. 요렇게 하면, 이건 어차피 an 플러스 1이고, 요렇게 분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차피 실수배니까 앞에 나옵니다. 3분의 2 곱하기 리미트 n의 무한대로 an이고, 자, 리미트 n의 무한대로 갔을 때 1이겠죠.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실상 수열의 극한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자, 아까 처음에 시도할 때 an이랑 일반항이 있어. 2, 4, 6, 8, 10, 땡땡땡, an-2, an-1, 그 다음에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요런 게 수열이 쭉 있잖아. 쭉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뭘 원하고 있어? 내가 원하고 있는 게, 요 an에 대한 극한값을 원하고 있죠. an을 내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지, 요 n 자체를 무한대로 보낼 때 수열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 n 자체란 말은, 자, 여기도 보면 a1이었고 a2였고 a3였고 a4 a5 이렇게 주고 있잖아. 그 n 자체입니다. 요 n 자체. 요런 친구, 요 수열의 항들을 어디 보내는 거야? 항들을 쭉 끝까지 보내는, 쭉 끝까지 무한대로 보냈을 때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 친구도 무한대로 보내도 이 친구 얘들을 다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에는 별표 값으로 갈 겁니다. 별표 값으로. 똑같잖아. 어차피 수열이란 거는, 이 수열은 같은 수열이잖아.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얘들을 모두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에는 한 친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an이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별표라고 했는데, 알파라고 수렴한다고 하면 n-2항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고, n-1항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고, n항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고,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2항도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이게 수열의 극한의 기본 성질을 좀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어디로 가? 알파로 수렴합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알파로 수렴하고 3분의 2 알파가 되고, 플러스 얘는 1로 수렴하겠죠. 이렇게 돼서 이 친구 넘어가면 3분의 1 알파가 1이 되고, 알파는 3, 즉 3으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자, 3번 공식은 뭐냐면, 자, 여기 an 플러스 1항이 pan 플러스 q. 자, 이 공식은 나중에 등비급수할 때도 사용을 많이 합니다. 등비급수할 사용하니까 좀 외워두세요. 1마 p분의 q라는 공식입니다. 1마 p분의 q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p가 요 앞에 an의 앞에 있는 숫자고, 그 다음에 q는 뒤에 있는 상수입니다. 1마 p분의 q야. 그래서 보면 an 플러스 1에 방금 3분의 2 an 플러스 1이었죠. 1마 p분의 q. 그래서
예, 계산하면 3분의 1분의 1이니까 1분의 3, 즉 3으로, 간단하죠? 3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2번 아니면 3번을 쓰지 1번 방식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요 친구 보면 an 플러스 1이 3분의 1 an 플러스 3분의 4겠죠. 자, 요거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볼까 한번 1번항 구해볼게요. 1번항 구하면 an 플러스 1에서 알파를 빼고 an에서도 알파를 뺍니다. 자, 그리고 3분의 1로 뒤집어 씌워줍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an에 빼기 3분의 1 알파고 an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알파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 an이고 플러스 3분의 2 알파가 되고 얘랑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얼마? 2였다는 사실. 자, 그럼 알파 대신에 내가 여기 2를 넣고 2를 넣습니다. 그러면 an 플러스 1 빼기 2와 3분의 1에 an 빼기 2 이로 됩니다. 그럼 치환합니다. an 빼기 2를 bn으로 치환하면 이 친구는 bn 플러스 1 되겠죠. bn 플러스 1항이 3분의 1 bn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항 구합니다. bn은 첫째 항이 b1 곱하기 3분의 1에 n-1이겠죠. 자, 그러면 b1, 자, 치환했던 거 다시 돌립니다. an 빼기 2가 되고 b1은 a1에서 2를 빼죠. a1 빼기 2니까 a1이 3이었으니까 1이죠. 1 곱하기 3분의 1에 n-1에 플러스 2 요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어디 보낸다? 리미트 보낸다. 일반항 구했죠? 일반항으로 구했으니까 리미트 보내고 리미트 보내면 결국에는 얘 0으로 가고 2로 수렴한다. 자, 정답은 2로 수렴할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풀었고 두 번째는 이거 간단하죠? 여기서 양변에 리미트 치면 이 친구도 어디로 간다? 알파로 수렴한다. 이 친구도 알파로 수렴하겠죠. 그럼 3분의 1 알파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3분의 2 알파가 3분의 4니까 알파가 2. 이 옆에 또 바로 나오죠. 세 번째는 1마 P분의 Q입니다. 1마 P분의 Q. 이렇게 나오겠죠. 더 간단하죠. 3분의 2분의 3분의 4. 이렇게 돼서 6분의 12, 즉 2로 수렴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